늘스타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하늘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댓글이 와서 하나 읽어보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닉네임 경님의 댓글입니다. 언니, 승무원이 꿈인 고3입니다. 승무원은 브리핑 때 뭘 해요? 출근 몇 시간 전 이런 거 너무 궁금해요. 나중에 영상으로 알려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했고 제가 답장을 했습니다. 요걸로 꼭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다고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오늘 늘스타의 주제, 승무원들은 비행 전 몇 시간 전부터 무엇을 어떻게 하나요? 경님의 궁금한 질문 받았으니까요. 여기에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시청 끝까지 이어가 주세요. 승무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시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출발하고 이륙하는데 티켓에 시간이 적혀 있잖아요. 이거를 지켜줘야 또 정시에 도착할 수가 있고 그 뒤로 있는 스케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승무원들은 정말 중요하게 시계를 착용하고 시간, 분, 초까지 하나하나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얼리버드 출근자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행이 예를 들어 계산하기 좋게 12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난 12시 비행이 있다면 공항이 아니라 회사 본사에 와서 브리핑을 실시하라고 하는데요. 1시간 45분 전까지라고 하면은 보통 2시간 정도는 넉넉 잡고 가 있어야지 그 브리핑을 뭔가 준비를 하고 그렇겠죠. 2시간 전까지. 네, 이거는 사실 근데 팀장급 정도가 그렇게 옵니다. 팀장님들이야 여유있게 다른 사람들 관리하고 나는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만 저희 같은 막내나 신입 승무원들, 신입이 아니어도요 뭐 대리급 이 정도만 되더라도 승무원들은 보통 3시간 전에는 갑니다. 팀장님이 2시간 전에 오기 때문에 그것보다 1시간 전에는 도착해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치면 12시에 3시간 전이면 몇 시일까요? 정답은 아침 9시가 되겠습니다. 아침 9시까지는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야만 승무원들이 근무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점. 그럼 9시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9시까지 그 공항에 도착하려면 집에서 1시간 반 정도 여유있게 걸린다고. 시내에서 인천공항 가는 기준, 리무진 버스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7시 반이군요. 7시 반에는 그 리무진 버스를 타러 버스 정류장까지 가야 합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 이제 걷고 또 짐 끌고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아침 7시에는 집에서 나오겠네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유니폼을 입고, 유니폼도 제대로 다 다려놨겠죠, 전날에. 다려놓고 짐도 다 싸놨다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머리하고 화장하는 데 1시간 정도 걸리겠죠. 이게 숙달되면 그렇게 돼요. 유니폼까지 다 갖춰 있는데. 그리고 짐을 끌고 나와야 하니까요. 기상은 보통 6시 또는 5시 40분 정도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낮 12시 비행이라 그래서 탱자탱자 이러면서 놀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낮 12시 비행이라는 것은 고로 새벽 5시 반에서 40분 정도에는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자 5시 반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메이크업하고 또 그리고 헤어하고, 헤어도 또 쪽머리 딱 하잖아요. 그리고 유니폼 입고 가방 뭐 마지막으로 최종 충전기라든지 이런 거 정리하고 여권이 있는지 확인하고 7시 반에 리무진 버스를 탑니다. 그리고 공항에 도착하면 이제 넉넉 잡고 아침 9시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인천공항에 내려서 우선은 공항 카운터가 따로 있어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 1번 카운터로 가면 되는데 거기에 공항 직원 카운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조금 승무원이나 직원들끼리만 쓸 수 있는 거라 빨라요. 거기서 짐을 붙여놓고 뭐 LA를 간다면 LA 가는 어떤 승무원입니다. 그러면 승무원 거 크루택을 붙여가지고 그 지상 직원 승무원께서 저희 그 가방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공항 셔틀버스가 있는데 거기에 회사마다 셔틀버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한항공 셔틀버스를 기다리면 한 5분에 10분에 한 대씩 버스가 와요. 그래서 줄을 서서 가지런히 기다리고 있다가 버스가 오면 이제 들어가게 되지요. 그렇게 하면 차로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인천공항에서 떨어져 있는 곳에 빌딩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대한항공의 승무원들이 이용하는 그리고 직원들이 이용하는 건물입니다. 김포에는 본사 건물이 공항 근처에 있으니까 김포공항 출구 때는 그 본사 건물로 가게 되는 거고요. 인천공항 때는 인천공항 근처에 있는 저희 회사 건물에 가게 됩니다. 그 건물에는 대한항공 기준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8층, 9층, 10층까지 쭉쭉 다 있어요. 그 7층에는 승무원들이 비행을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다 준비실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8층에는
거기서 이제 브리핑을 합니다. 9층에는 기장들이 쓰는 기장 브리핑실이 있고요. 10층에는 식당과 카페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짠 처음에 가는 곳은 8층 승무원들이 있는 그 비행 브리핑룸입니다. 비행 브리핑룸을 어떻게 되냐면 시간별로 이렇게 노선별로 팀장이랑 그 노선 편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1번부터 15번까지의 방이 예를 들어 있다고 치면 오늘 우리는 몇 번 방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그리고 몇 번 방에 몇 시부터 입실이 가능한지를 확인을 해야 막내나 신입 승무원 또는 대리 승무원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걸까요? 아직 주니어이기 때문에 노트북을 펼쳐서 승무원들이 브리핑을 팀장님이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팀장님께서 전날에 인터넷으로 이렇게 브리핑 시트라고 해서 우리 승무원이나 기장님이 볼 수 있게끔 비행시간이나 노선 그리고 담당 듀티 근무라고 해서 각 자리마다 승무원들이 배정되어 있어요. 그런 배치도 이런 것들이 적혀있는 서비스 프로시저도 적혀있고요. 이런 브리핑 시트를 A4 용지에 원페이지로 이렇게 딱 만들어 주시는데, 그러면 그거를 미리 다 복사를 합니다. 다 복사를 해서 분량대로 이렇게 맞춰놓고 승무원들 거를 미리 준비를 해놓죠. 그리고 시간 되면은 브리핑실에 빨리 1등으로 가가지고 노트북도 좀 펴놓고, 그리고 브리핑 시트 크루들이 다 볼 수 있게, 예를 들어 오늘은 15명의 크루가 같이 간다. 그러면 15명 책상 위에다 하나하나 브리핑 시트를 올려놓으면 당신은 사회생활 센스쟁이, 사회생활에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팀장님 오시면 이러겠죠. 어머, 누가 이렇게 센스쟁이처럼 해놓은 거야? 이러면은 그냥 수줍게 제가 했는데요, 센스쟁이는 아닙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겸손함까지 겸비한 당신은 100점짜리 승무원 이러면서 그날의 비행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완전히 사회생활로 점수를 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승무원들이 불이 나게 가가지고 그런 것들을 막 미리 준비를 해놔요. 그러고서는 아직 1시간이나 남았네 이러면서 시간을 보고 나면 7층으로 내려갑니다. 7층은 어떤 게 있냐면 비행 준비에 관련한 모든 것들이 있어요. 유니폼의 여분이 있죠. 뭐 스타킹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스카프라든지 뭐 유니폼 셔츠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승무원과 관련한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제복실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옆에는 네일샵처럼 이렇게 손 이렇게 놓으면은 언니들 말려주는 그런 기계 있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나? 에어 드라이기?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승무원 규정에 어울리는 핑크빛의 그런 컬러들, 매니큐어도 딱 준비가 되어 있어서 오는 길에 까졌다 그러면 덧발라가지고 이렇게 에어 드라이도 말리고, 옆에 막 한경이 스팀 다리미 같은 것도 다 있어요. 발로 눌러서 세탁소 아저씨들이 이렇게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런 다리미질도 있고요. 뭐 있으니까 오다가 좀 구겨졌다 이런 것들을 정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미용실도 있었어요. 예전엔 미용사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이용률이 좀 없어가지고 미용사분들은 안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스프레이랑 헤어 드라이어 그리고 간단한 빗 정도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오면서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쪽 머리가 살짝 잔머리가 나왔다. 그러면 거기서 스프레이 찍찍 뿌리고 왁스하고 하면서 머리를 좀 정돈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엄청 큰 메이크업 샵처럼 거울이 이렇게 조명 달려서 있습니다. 거기서 또 이렇게 메이크업 좀 해주고, 선배님이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후배는 어머 오늘 메이크업 잘 받으셨네요 하고 좀 기다리다가 다른 거 하다가 선배 이제 가면 그 거울 차지하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뭐 그렇게 하고 나면 바로 옆에는 또 승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구두 수선소가 있습니다. 구두 수선소에는 사장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구두를 맡겨놓으면 슬리퍼를 하나 주세요. 그러면 비행 브리핑 전까지는 슬리퍼를 신고 다니면서 일을 봅니다. 그러면 구두를 닦아주시는데 이 구두의 광이 정말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최고. 거울에 빛이 반사되듯이 얼굴이 반짝반짝하게 비친 그 구두 위로 얼굴이 비치는데 정말 예술로 닦으세요. 이렇게 해서 구두까지 다 닦았다. 그럼 옆에 뭐가 있냐면 신한은행에 그 외환을 바꿀 수 있는 출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은행 직원도 한 분 상주에 계시고요. 그렇다면 편명을 딱 알고 가서 내가 오늘 세일즈 담당 승무원이다. 그럼 잔돈을 바꿔야 되잖아요. 달러로 있는 거, 달러, 중국 위안화, 그리고 일본의 엔화 이렇게
세 가지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게 해주고, 유로화도 있습니다. 유로화까지 이렇게 해주고, 머니백이라고 해서 잔돈을 이렇게 개수를 세가지고, 네, 맞습니다 하고 신한은행 직원한테 그걸 받아가지고 와요. 세일즈 담당 승무원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해외에서 체류할 때 쓸 수 있는 비용을 해외 체류비, 영어로 퍼듐이라고 하는데요. 이 퍼듐을 달러로 체크카드에 넣어주세요. 그 직원 카드에서 돈을 빼야 우리가 달러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 ATM기에서 돈을 빼고 그 퍼듐을 받아가지고 달러를 갖고 이렇게 주머니에 넣습니다. 이때 또 사회생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내가 오늘 신입승무원이다. 그럼 1달러짜리를 은행 직원한테 많이 바꿔달라고 하세요. 승무원이 15명이면 15명, 20명 이렇게 딱 생각해서 한 20달러에서 30달러는 1달러짜리로 미리 바꿔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왜 그렇게 하냐? 도착을 했을 때 공항, 호텔까지 마중 나오는 그런 셔틀버스 기사님들이랑 호텔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가방도 넣어주시고 빼주시면 그 유럽이나 미국의 팀 문화 있죠. 그래서 동양권에만 없는데 동남아시아권 가도 다 합니다. 그래서 이 1달러를 크루들한테 다 받아가지고 신입승무원이 이걸 좀 줘야 되는데, 이때 언니들이 10달러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바꿔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달러짜리를 미리 이렇게 바꿔놨다 그러면, 어머, 오늘 막내 누구야? 너무 센스 있잖아. 고마워. 이러면서 언니들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도 막간 사회생활 팁을 알려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비행 준비를 하고 나서 브리핑실에 갑니다. 1시간 45분 전이니까 예를 들어 2시간에서 2시간 반 전에 브리핑실이 오픈하면 이제 오픈된 데 가가지고 비행 준비하면서 오늘은 서비스로 무엇이 있고, 이 기종의 특징은 어디고, 안전 탈출구는 어디고, 스페셜 승객으로는 어떤 분들이 있는지를 자기 담당 구역의 사람들 거를 미리 다 봅니다. 거기서 팀장님, 부팀장님, 그날의 팀원들이랑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러 가죠. 따로 하러 가셔도 되는데 이렇게 보통 만나서 같이 하고요. 혼자 먹으면 외로우니까. 10층 가면은 거기 이제 최소한 2가지 정도의 메뉴가 있어요. 한식, 일식, 중식, 양식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어 있고요. 속이 안 좋으면 미리 전화해서 죽으로 받을 수도 있고, 오늘 좀 라면 먹고 싶으면 라면도 끓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거기서 먹고 싶은 거를 미리 선택해서 먹고요. 이게 식사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당연히 지급이 되니까 아이디카드 딱 입력하시면 비행 전 크루들에게는 모두 공짜로 식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카페가 있는데, 스카이 카페라고, 그 카페 녹차 프라푸치노 이런 거, 다누바 클럽 샌드위치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식사는 하기 싫다. 그러면 이 돈만큼 카페에서 바꿔 드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샌드위치랑 커피를 받아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이어트 중이라면 샐러드를 받아서 오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간단히 먹고 이제 1시간 45분 전 만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승무원들끼리 딱 만나서 브리핑을 실시를 하죠. 오늘의 스페셜 승객을 공유하고 노선의 특이성을 공유하고 안전정보에 대해서 공유하는 브리핑을 마치고 난 뒤에 비행에서 1시간 30분 전,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 브리핑을 하고 한 15분 정도가 지나면 9층에서 기장님들이 내려오는데요. 그날의 기장님들이 이 합동 브리핑 때는 오늘 어느 구간에서 흔들리니까 서비스하지 마세요. 어느 구간에서는 조금 빨리 서비스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흔들리는 구간을 만났을 때 승객들이 다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또 테러 시에는 제가 이러이러한 시그널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응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면서 합을 짜는 거죠. 크루랑, 그러니까 운항 승무원이랑 객실 승무원이 이렇게 합을 짜가지고,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그널은 비밀이니까 말씀드릴 수가 없고, 둘 간의 시그널을 이렇게 짠 다음에 그렇게 비행을 가게 됩니다. 그때도 그 회사의 셔틀버스가 공항까지 가는 게 있으니까 5분에서 10분 정도 간격으로 그거를 타고 공항에 갑니다. 그럼 국내선은 보통 비행기에서 한 30분 전에, 그 국제선은 35분, 40분 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기준이고, 그 지상조업원들이 청소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가 다 되고 나서 들어가서 이제 그때부터 비행 전 점검해야 되는 게 다 듀티가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 막내는 신문을 곱게 접어서 꽂고,
네, 청소 안 되어 있는 부분 좀 보고 잡지에게 잡지 꽂고 이런 걸 한다면 이제 두 번째 막내는 이제 그 아이가 첫 번째가 하고 있는 거를 배제하고 뭐 서비스 준비를 한다거나 칫솔을 꽂아 놓는다거나 이런 거를 하고 뭐 세 번째는 식사가 몇 개 나왔는지 식사 실린 개수를 체크하고 포크 나이프가 다 들어갔는지 체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등등등등. 비행 전에 우리가 서비스 물품이 다 탑재가 되었는지, 비행기 안에 오물 탱크는 정상으로 다 버려져 있는지, 물은 사용해야 되는 식수들은 많이 지금 탑재가 된 상태인지 등등을 전부 다 확인한 후에 승객분들을 받게 됩니다. 오늘의 늘스타TV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친절하게 영상으로 제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